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인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석방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지 52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다 잠시 멈춰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직접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거나 허리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행렬이 멈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나타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지지자들의 연호는 더욱 커졌고 윤 대통령은 잠시 고민하더니 지지 행렬의 끝까지 천천히 걸으며 인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상현, 박대출, 김기현 의원 등 여당 의원들, 변호인단이 뒤를 따랐고 경호실 차량과 직원들이 둘러싸면서 흡사 카퍼레이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체로 입을 굳게 다문 채 화답하던 대통령도 행렬 중간을 지나면서는 간혹 큰 웃음도 보이며 모두 8번에 걸쳐서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다시 경호차에 탄 뒤 한남동 관저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도 또 한 번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카메라와 악수세례, 연호, 쏟아지는 함성 속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체포, 구금됐다는 불명예를 쓴 지 52일 만에 관저에 복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원해준 국민께도 감사를 표하며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선처와 안녕 등을 기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12문장짜리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 깊이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등에 나선 지지층, 특히 2030 세대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받거나 구속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걸로 보이는데 계엄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란 주장은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도 언급한 뒤 멈춰달라고 당부하며 다시 한번 국민께 감사를 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각종 영상 및 육필 편지 등과 비교해 비교적 분량이 짧고 야당과 공수처, 검찰에 대한 비판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변호인단이 별도로 입장을 낸 만큼 메시지 수위와 내용을 조정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배경에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 규정의 공백으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경위를 살펴보면 문제될 여지를 한 톨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봤고 자료도 받아본 뒤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구속을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 전반에 법리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구속기간 문제와 그리고 인치 문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업무 관련해서 인치 문제,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
이에 대해 재판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이른바 관련 범죄의 구속 요건부터 구속기간 배분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지휘 문제까지 공수처법의 구멍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위법 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실체적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재판부가 낸 설명 자료에선 이 같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사유가 되거나 먼 훗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로서는 절차적 흠결이 향후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안전한 카드로서 불구속 재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 셈인 만큼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위법 수사 논란을 둘러싼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 후 반려견들과 함께 내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국민의힘은 석방이 지체된 건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최종 석방 결정에 여당 지도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이 석방 지시서가 그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부터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렸다며 검찰 특수본에 불법 감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석방 결정을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헌재 탄핵 심판 평이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수사 기록들이 근본 구속 취소 결정으로 상당 부분 부정된다는 것을 다시 상기드립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조작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의 겨냥에 국민이 아닌 내란 수괴를 향한 충성 선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 파면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내란 수괴의 졸개의 길 자처한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검찰이 즉시 기소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석방하려던 의도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늦지막히 기소를 마지못해 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어도 이러한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시킨 데 책임이 있고 석방 이후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을 향해선 계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같이 등장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진 뒤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았는데 이번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가 더 커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신속한 파면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하루라도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내란 종식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시위대의 욕설과 고성에 공포감을 호소하고 선고 당일 충돌이 격해져 사상자가 나올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합니다. 그 시간 학교 앞엔 시위대의 외침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알려는 국가를 위해 학교 인근에 시위대가 몰리는 가운데 개학을 맞은 학부모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 내리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좀 시위하고 할 때 눈을 하라고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교에서 안내하시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시위대의 고성과 욕설에 노출되는 건 물론 실제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건 오늘은 사람이 많아 이렇게 묻기도 하고 무서워하죠. 지나가기를. 아예 이 길 자체를 안 쓰고 있어요. 저희는. 시위대가 많이 있는 큰 길가 쪽 정문 대신 골목길에 있는 후문으로 오는 학생과 학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대통령 탄핵 선고기 일엔 재량 휴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잇따르며 소음과 교통난에 손님 발길이 끊긴 상인들도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예약 같은 거 돼 있다가 그냥 전화로 다시 못 들어오게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엄청 많고. 주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처럼 큰 충돌로 사상자가 나올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그냥 꽉 찼었죠. 지지자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탄핵 선고기일을 앞두고 헌재 주변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등의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는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학내 안전을 위해 교내 집회를 금지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붐비는 대학 캠퍼스.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한창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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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개강 이후에도 교내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혹시라도 방학 때처럼 충돌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학생보다 더 많은 외부인이 가세하며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대학교라는 곳이 성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곳인데 외부인들이 지나치게 많이 와서 충돌까지 이제 안 좋은 일까지 있었던 것을 봤을 땐 좀 안타까운 외부인들의 목소리가 마치 학생 전체의 의견처럼 비칠까 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곳은 어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좀 개진대하고 의견이 많이 좀 와전되고 왜곡되고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들도 외부인 난입과 충돌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자 교내에서 정치적 집회를 못하도록 결정한 곳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적인 집회 일단 불허하고요. 찬성이든 안 되든.
서울대는 집회 인원과 장소, 음향기기 사용 여부 등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를 입은 민가가 기존 58가구에서 99가구로 더 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속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빚어진 오폭 피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포천시 등에 따르면 1차 피해 조사 결과 건물 피해가 모두 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파 1건과 반파 3건, 소파 95건 등 건물 피해가 모두 99건으로 파악돼 기존에 알려진 58가구에서 70%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피 중인 가구는 모두 20가구로 7가구는 콘도, 2가구는 모텔, 4가구는 친인척 집에 각각 머물고 있고 임시 복구를 마친 7가구는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인 부상자도 2명 더 늘어난 17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오전 8시 반부터 50여 명을 투입해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재개했습니다. 안전진단은 경기도와 국방부 전문가들이 주도하며 주로 전기와 가스시설, 건물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신속히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0시쯤 포천 지역을 신속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조사 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과 재정,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의 주요 도시를 재현해놓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군 포로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포로는 전장에서 드론의 위력을 깨달았다는 사실도 털어놨는데요.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로부터 드론 전술을 넘겨받고 있다는 첩보가 나와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쌓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은 남한 도심을 배경으로 훈련했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한의 주요 도심을 재현해놓고 훈련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시의 주요 건물이 재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종로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그런 지형을 통한 시야 건물들과 그런 게 가득해요. 남한 침투 작전이나 시가전을 위한 훈련으로 보이는데 훈련장이 있는 곳은 황해도 곡산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에는 이처럼 남한 지형을 재현해 놓은 훈련장이 여러 곳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황해도 곡산에도 그런 게 있다. 이제 그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안 알려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곡산 외에도 여러 곳이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군 포로는 직접 전쟁을 치르면서 겪은 드론전의 위력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북한군 희생의 상당수가 드론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껴본 건데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 등 실전에 필요한 전술을 넘겨받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러 간 무인기 분야 협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병 대가로 다양한 군사기술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연합연습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드론 등 북한의 다양한 복합 도발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기술 발전을 과시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대 세력을 제압하는 핵 강국의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가 안전의 선결적 요구와 세계적인 해군 무력 발전 추세에 맞게 우리 해군의 현대성을 최단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구체적인 방문 장소와 시점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며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는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하며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했지만 원자력 추진이 아닌데다 실전 투입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몇 년 안에 핵 추진 잠수함의 실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설계도를 받았거나 아니면 러시아 기술을 반영한 설계도와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건조가 가능하거든요. 결국 그 최소한 그 정도의 준비는 북한에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도 사진엔 또 전투함 건조 현장도 나왔는데 지난해 말 처음 공개했던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발표하며 함선 관련 주요 과제로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건조 현장 공개는 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연합으로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하는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들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올해 1월과 2월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방사 화학실험실에서 간헐적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과 우라늄 농축시설 위에 쌓인 눈이 녹은 것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38노스는 핵시설 내 화력발전소에서의 간헐적 연기 배출 패턴은 재처리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핵 폐기물 처리나 재처리 준비 같은 하위 수준의 활동이 있음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한 틈을 타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가 더욱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에선 우크라이나 병력의 4분의 3이 포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를 중단한 직후 쿠르스크의 러시아군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주요 공격 대상은 거점 도시인 수자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입니다. 최전선에선 상당수의 북한군이 러시아 드론 부대와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고 올해 초 잠시 철수했던 북한군은 지난달 초쯤 다시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가뜩이나 병력과 무기가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더욱 궁지로 몰렸습니다. 전체 부대가 거의 둘로 쪼개진 가운데 병력의 75%가 포위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습 진공으로 점령한 땅에 3분의 1을 내준 가운데 전면 철수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전협상에서 사용할 유일한 카드마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에서도 연일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무차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선 민간인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Наши военные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В рамках этой операции поражают объ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ВПК, связанные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оружия.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Do you, Mr. President, think that Vladimir Putin is taking advantage of the U.S. pause right now on intelligence and military aid to Ukraine? Then I think he's hitting them harder than he's been hitting them. And I think probably anybody in that position would be doing that right now. He wants to get it ended.
미국은 군사기밀이 아닌 상업용 위성사진의 공유까지 차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2단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 칸 라디오 방송은 현지 시각 7일 네타냐후 총리와 지도부가 군의 가자지구 작전을 위한 긴급 전투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지 매체 Y넷은 신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공격하는 새로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디지털 자산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첫 디지털 자산 서밋을 열고 가상화폐 업계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가상화폐 대통령을 공언한 트럼프에게 지난해 대선 때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했던 인사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황금, 비트코인을 위한 디지털 포트녹스를 구축했다며 역사적인 조치라고 소개했습니다. Yesterday, I signed an executive order officially creating our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this will be a virtual Fort Knox for digital gold to be housed within the United States Treasury. That's a big thing. 또 전략 비축한 비트코인은 팔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바이든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의 규제와 친화적 법안으로 가상화폐 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s you know, China is pushing forward and very strongly as usual, but we're way in the lead. As we are in AI and other things, and we want to stay there. 또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친가상화폐 정책에도 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오히려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고 전략 비축 코인의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나비는 식물의 꽃가루를 매개 수분을 돕는 매우 중요한 곤충인데요.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비 수가 20년 만에 5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나비 554종의 개체수를 집계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22%가 사라진 겁니다. 일부 종은 99%가 증발했으니 멸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So if you imagine you went out to go watch butterflies in 2000 and you saw 100 and you went back to the same site in 2020, you'd probably only see 80 individuals. 지역별로 원인을 추적해보니 나비 씨를 말린 주범은 살충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온난화도 나비 목숨을 앗아간 요인입니다. 특히 가뭄이 악화한 지역에서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꽃가루를 옮겨 수분을 돕는 나비 수가 줄어들면 주요 농작물 수확량도 떨어집니다. 목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Some butterflies can be really important for pollination. We often think about bees, but for example, butterflies contribute about $100 million a year to pollination of cotton just in Texas. 나비 감소는 벌 같은 다른 유익한 생물도 같은 운명에 처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살충제 남용과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국내 난임 환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면서 흔히 시험관하기로 불리는 체외 수정 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건강한 배아를 선별하는 솔루션이 개발돼 체외 수정 시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박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 수정은 수차례 반복되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으로 임신 가능성이 큰 배아를 선별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10여 군데의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 과정 중 모이는 배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신 가능성 수치별 배아의 모습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현미경으로 건강한 배아를 골라냈는데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니 임신 예측률이 37%에서 6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오늘 내가 봤을 때와 내일 내가 봤을 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항상 일정한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한데 먼저 시스템에 환자의 이름과 나이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배아의 사진을 올리자 단 0.1초 만에 배아 발달 상황과 임신 가능성이 숫자로 나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솔루션이 30%대 수준의 낮은 체외 수정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난임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배아의 질을 좋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배아가 나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임신에 이르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한 솔루션은 작동 시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아 범용성이 크며 현재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까지 획득한 상태입니다. 연구진은 유럽과 싱가포르 등 해외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기술 상용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씨앗을 뿌려두고 자연에서 스스로 자라게 한 삶을 산양삼이라고 하는데요. 산삼만큼은 아니어도 인삼보다 희소성이 있고 또 효능이 높은 걸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난 산양삼이 백신의 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은 산속, 거친 흙을 헤집자 실타래처럼 엉킨 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곱게 뻗은 줄기와 넓은 잎은 자연에서 오랜 세월을 자라온 산양삼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산에 씨앗을 뿌린 뒤 인공적 재배 없이 숲에서 자라는데 7년, 10년, 15년 시간이 흘러 뿌리가 깊어질수록 더욱 귀한 삼이 됩니다. 2011년부터는 산림청이 이 산양삼을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산양삼의 항산화 효과 등이 중국의 전칠삼이나 미국의 화기삼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을 만드는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산양삼 추출물을 이용해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물질과 병원체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관련 단백질의 활성이 산양삼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백신이 효과를 내려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병원체를 분해하는 단백질이 활성을 보여야 하는데 산양삼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단백질 반응이 더욱 강해진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백신 원료로 개발된다면 임산물이 건강식품을 넘어 바이오 산업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뜻인 만큼 의미가 큽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특허를 출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 생산성이나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생과 혼인율 반등을 일궈낸 경상북도가 2년차 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와 주택 등 경제적 지원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끝장 토론과 함께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 과거 마을에서 온 동네 아이를 함께 키우던 개념을 도입해 마을 돌봄터를 조성하고 아파트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동 돌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아이 동반 사무실을 만들어 부모가
아이를 곁에 두고 일하는 체계까지 갖췄습니다. 돌봄과 육아에 정책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경북 지역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올라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결혼, 그다음에 출산, 육아, 일가정 양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쳐왔는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순증이 되는 그런 효과가. 경상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시즌2로 저출생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일자리와 주택 마련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저출생 부담을 줄이는 문화운동도 추진하는 등 150가지 실천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애기만 놓으면은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 그래서 혼인을 해서 놓든 혼인을 하지 않든 그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문화운동을 펼치고 부모가 편안하게 아기를 놓고 그 아기를 놓고 나면 나라에서 잘 키우도록.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고 저출생 지원 성금도 모으는데 ARS 전화 모금에 더해 키오스크를 이용한 카드 결제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저출생과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구축한 경상북도가 반등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남해안 바닷가에서 바다짜갈, 이른바 몽도를 대량으로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단 반출이 계속되며 아름다운 예전 모습을 잃어가자 주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김동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해안가에서 무언가를 주워듭니다. 주워든 물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시 주변으로 던져버립니다. 멀지 않은 곳에선 일행인 듯한 남성이 봉지에 무언가를 한가득 담고선 자리를 뜹니다. 남해군의 한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자갈을 대량으로 반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남해의 명소 몽돌 해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검정 비닐봉지를 2개를 가져와서 봉지다가 막 담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몽돌 해수욕장이면 몽돌이 남아있어야 몽돌 해수욕장이지, 이거를 가져가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자갈을 몰래 반출하는 사람이 늘면서 해안가는 예전 모습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많은 자갈이 유실되어서 옛날 같은 그런 자갈밭이 되지 않냐고, 또 일부 공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관광객들이 자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좀 많이 없어져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상 속 이들이 비닐봉투까지 동원해 가져가려 했던 바다자갈, 이른바 몽돌입니다. 이를 반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관계기관 허가 없이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입니다. 남해군 해변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반출되는 몽돌. 해안가의 변형은 물론 주민들의 어업 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와 크루즈 터미널을 들어왔지만 약속했던 마을 인프라 사업에는 행정이 소극적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접한 도로를 수백 미터 들어가니 막다른 곳이 나타납니다.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물도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도시계획도로 구간인데 10년째 현재 진행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지만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면서 도로 개통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강정마을과 월평을 잇는 1.7km 구간으로 지난 1975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로 분류됐다가 2015년 서귀포시가 사업을 착수했지만 예산 150억 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간에 공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강정마을 치유회복사업 일환으로 국비가 반영되면서 2021년부터 사업은 시작됐지만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와 강정 크루즈 터미널은 예정대로 지어놓고 마을과 약속했던 인프라 사업들은 속도가 더디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였다가 강정마을 치유회복 사업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 중인 도로는 4곳, 약 5km 구간인데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곳은 없습니다.
신규로 도시계획도로가 또 개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을총회에서 지금 계속 듣고 있고, 근데 지금 새로 도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의 것들이 빨리 마무리돼서 새로운 도로들이 또 확충이 돼야 이제 이 마을의 인프라가 확정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계속 사업들이 벌려지는 부분들이 마을 주민으로서는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관할 당국은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 공사 등을 정상 진행 중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강정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 4곳 중 3곳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코로나 시절 잘 나갔던 게임업계의 취업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구조조정 단행과 프로젝트 중단으로 신규 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심관은 기자가 게임업계 취업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게임인재원의 졸업식 현장. 올해 졸업장을 받은 인원은 총 69명. 이 가운데 12명이 조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일찍부터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군데, 20군데 넣어도 한 군데 붙을까 말까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중에 펄어비스에 붙게 돼서 그래서 운 좋게 취업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실무형 게임 인재를 목표로 한 이 교육기관의 평균 취업률은 그동안 8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게임업계의 취업 시장도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게임사 NC소프트가 지난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주요 게임사들도 신규 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만 이례적으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5년간 2,000명이라는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게임이라는 게 수많은 실패와 도전이 반복되는 산업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배운 걸 결국에는 성공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끈기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 시기 구인난을 겪던 게임업계도 이제는 취업난으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개척과 같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게임사들은 선제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심관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국립발레단과 합창단, 오페라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 이사회를 통합하고 통합사무처를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단체와 문화계가 졸속 추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문화계는 어떤 입장인지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탄탄한 팬층을 자랑하는 국립발레단 공연입니다. 발레단 외에 오페라단과 합창단 등도 수준 높은 공연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문체부가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사회를 합치고 통합사무처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각 단체가 좋은 공연에만 집중하도록 행정적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과 해외 교류, 새로운 공연 발굴 등이 한층 탄력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국립단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다음에 해외 공연도 굉장히 많이 내보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교통 정리가 잘 되게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통합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논란이 없도록 각 단체의 명칭도 유지하고 프로그램 선정과 연출 등 자율성도 보장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동시에 각 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합쳐지고 통합사무처가 생기면 당연히 정부 입김이 커지게 되고 공연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후퇴한다는 겁니다. 통합에 따른 연구 검토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단체에 공론화가 전혀 없는 채로 관료 몇 명이 장관과 함께 책상에 앉아가지고 결정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관료주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 문체부 산하기관이 관련 연구를 했지만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행정적 관리가 용이한 반면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고 예술적 시너지에 대해서는 크지 않고
행정적 면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비용만 발생하고 통합적인 조직 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이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일단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 속에서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을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오늘 우주로 출발합니다. 우주망원경 스피어-X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12시 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우주로 발사됩니다. 스피어-X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 등 12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으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특히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약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어 세계 최초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포근함을 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3도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상황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낮부터는 바다 건너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세종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오전까지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에도 이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3도, 대전과 대구는 14도, 광주는 1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도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